한인 최초 연방 상원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민자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상원의 변화를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열돔 현상이 남서부 지역, 애리조나와 네바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등을 휩쓸고 있습니다. 기온이 세 자릿수로 급상승하면서 폭염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각종 지수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레바논 주재 미 대사관 앞에서 괴한과 경비원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경비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시리아 국적자로 테러 조직 IS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미국 자원탐사 전문가가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초 한인 연방 상원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민자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상원의 변화를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81%의 득표율로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민자 그리고 공립학교 출신으로서 이번 결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상원의 변화를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For me, that is a deeply humbling experience as a son of immigrants, a public school kid gets to work a job whose job description is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So I just have to say, I think the people of New Jersey are fed up with Senator Menendez, just tired of this politics that is frankly just embarrassing to our state and to our country. And we deserve better representations. 한인으로서는 첫 연방 상원의원 도전입니다. 오는 11월 당선이 확정되면 상하원 양당의 한인 의원 배출이라는 큰 정치적 이정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한인 사회 관련 또는 한미 관계를 강화할 만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한인 또는 아시안이 없었던 장관직이던가 판사직, 특히 연방 대법원에는 단 한 분의 아시안 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우리 앤디 김 의원을 통해서 앞으로 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고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교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모든 법안에서 훨씬 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좋은 임팩트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앤디 김 후보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멘데즈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멘데즈 의원과 호텔 사업가인 공화당 커티스 바쇼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는 50년 동안 민주당 후보가 자리를 지켜온 만큼 사실상 당선이 예약됐다는 분석입니다. 본선은 오는 11월 치러지며 최다 득표 의원이 최종 당선됩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이번 주는 기상학적으로 여름의 첫 번째 주가 되는데요. 여름의 시작부터 열돔 현상이 남서부 지역, 애리조나와 네바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등을 휩쓸고 있습니다. 기온이 세 자릿수로 급상승하면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폭염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이번 주 기상학적 여름이 시작되면서 남서부 지역은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그리고 유타와 애리조나주 일부 지역의 기온은 세 자릿수로 치솟았습니다. 무려 1,700만 명 이상 주민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기온이 최고 112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10에서 20도나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상위 상공에서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공기와 열을 가두는 반구 모양의 히트돔, 즉 열돔 현상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All signs point to this summer being hotter than last year. Will it be a record? It could well be. 지난해 여름 피닉스시를 포함하고 있는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에서는 무려 645명이 폭염과 관련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더운 날씨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서쪽 트레이시 지역에는 지난 주말부터 무려 14,000에이커를 태운 화재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뜨거워지는 기온이 산불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한편 남가주 일대는 오늘 어제보다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이 가장 더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부 밸리와 산악 지역은 예년 기온을 크게 뛰어넘는 100도대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오후부터 더워지기 시작한 대기가 점차 더 더워져 뜨거운 대기가 이번 주 내내 밸리 내륙 지역에 남게 되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오늘 최고 기온 80도를 기록했으며 사막 지역은 98도에서 108도 사이, 산악과 밸리 내륙 지역은 92도에서 102도의 낮 기온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각종 지수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 민간 기업들 고용 증가폭이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10% 이상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정보업체 ADP 집계 결과 5월 미국 민간 기업 고용은 전달보다 15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인 17만 5천 명보다 2만 명 이상 적은 데다 1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일자리가 늘었던 음식점과 숙박업에서 일자리 증가가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DP 측은 하반기로 갈수록 일자리와 임금 증가폭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월 미국 구인 건수가 전달보다 30만 건 가까이 줄었다는 어제 통계에 이어서 이틀 연속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 셈입니다. 금융시장은 반색했습니다. 중앙은행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낮출지 주시하고 있는데 고용률이 이렇게 하락하면 임금과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면서 조건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is sort of, bad news is good news. Fed cuts maybe sooner than we thought if the economy is slowing down. 오늘 뉴욕 증시에서 주요 주가 지수들도 따라서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96%, S&P 500은 1.18%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다우지수도 0.25% 상승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주가가 5% 넘게 뛰면서 애플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TJmax와 마샬 등 일부 매장이 물건을 훔쳐가는 좀도둑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의 바디카메라 착용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TJmax와 마샬, 홈굿즈 등 4,9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소매업체 TJX는 좀도둑을 막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부 직원들에게 바디카메라를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디카메라는 철저한 교육을 받은 특정 직원들만 착용하게 될 계획이고 영상은 법 집행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공유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전국 소매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소매업체 3곳 중 1곳 이상이 바디카메라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11%는 이미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괴한과 경비원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경비원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시리아 국적자로 테러 조직 IS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북부 아우카르 지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근처. 갑작스런 총성에 사람들이 놀라 당황합니다.
현지 시간 5일 미 대사관 입구 건너편에서 검은 헬멧과 복면을 한 괴한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كنا بالشغل سمعنا واص ما اخذنا وقتنا بس طلع اكثر من 15 ل 20 طلقه يعني. 거의 30분간 이어진 교전 끝에 현지 경비원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도 총에 맞은 뒤 체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 후 레바논 군 당국은 범인의 주거 지역 등을 급습해 친척 3명과 연관 인물 2명을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시리아 국적자로 확인됐으며 현재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범인이 입고 있던 조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 휘장으로 보이는 알파벳 I와 S가 발견돼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The individual who was arrested was wearing what appeared to be ISIS insignia, but we are conducting a full investigation with the Lebanese authorities into the actual motivations. 레바논 주재 미 대사관은 63명이 희생된 1983년 폭탄 테러 이후 베이루트에서 아우카르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테러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미 대사관 근처에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 지지 시위를 벌이다 레바논 보안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80대 여성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들소 뿔에 찔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지난 1일 83세 여성이 들소에 접근했다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옐로스톤 야생동물관리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여성이 들소에게 다가가 몇 피트 이내까지 접근하자 들소가 여성을 뿔로 찔러 1피트 정도를 위로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 여성은 인근 의료진료소로 이송돼 긴급 치료를 받은 후 아이다호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야생 동물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한 부부가 낚시를 하던 중 물고기 대신 10만 달러가 들어있는 금고를 낚아올려 화제입니다.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괴 호수에서 한 낚시꾼이 낚시 시작 45분 만에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금고를 낚아올렸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유튜브 채널 렛츠 겟 마그네틱을 운영하고 있는 40살 제임스 케인, 39살 바비 아고스티니 부부입니다. 뜻밖의 횡재를 한 케인 부부는 금고가 도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뉴욕 경찰국에 신고했으나 금고의 소유자 확인을 위한 일련 번호가 없어 습득자 보상 원칙에 따라 부부의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케인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폐 인쇄국에서 습득한 현금의 복원을 요청할 계획을 밝혔는데 화폐 보존 상태에 따라 복원율이 51% 이상일 경우 원래 금액만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지난 2020년 한 한인 변호사가 금융사기와 대출문서 조작 등의 혐의로 적발돼 연방 검찰에 기소됐었는데요. 지난 2022년 8월 정식 재판을 앞두고 그가 돌연 사망해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연방사법당국은 관련 재산 몰수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9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PPP 사기 대출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늘 변호사였던 한인 최모 씨와 그의 아내 명의 또는 유령 회사의 명의로 된 11개 은행 어카운트 등에 대한 재산 강제 몰수를 요청하는 소장을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3곳의 유령 회사를 설립해 3곳의 금융기관에 PPP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받아낸 불법 취득액이 897만 달러에 달합니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사업체에 150명의 직원이 있으며 월 평균 급여가 119만 6천 달러라고 주장하는 가짜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직원 정보에 가짜로 적은 소셜 번호들에는 사망자의 소셜 번호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불법 취득한 자금으로 97만 달러의 주택 구매와 3만 달러치 주택 리모델링,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한 300만 달러 투자 등에 이용한 것으로 연방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네,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미국 자원탐사 전문가가 어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문가는 발표가 나온 뒤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있다고 들었다며 명확히 답변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액트지오의 대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인천공항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가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된 걸 알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위해 방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동해 가스전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answer is yes, but I cannot expand on that, right? Because I'm under confidentiality agreement with KNOC. 아브레우 대표는 정부와 석유공사 관계자들과 만나 시추 준비 작업은 물론 시추 위치와 방법 등에 대해 자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ut the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기자들과 문답을 마친 뒤 석유공사 직원들과 함께 공항을 떠났습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분석 방법과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는 물론 액트지오와 자신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내일 예정된 미국 자원탐사 전문가의 기자회견에서 여러 궁금증이 얼마나 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전문가는 포항 앞바다 해저 지형이 세계 최대의 심해 유전 가운데 하나인 가이아나 유전과 꼭 닮았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호주의 석유회사인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영일만 앞바다에 있는 심해 울릉분지에 대한 물리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2차원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주작이라 명명한 곳을 시추한 결과 100m가 넘는 양질의 사암층을 발견했습니다. 석유나 가스가 보이는 저류층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사암층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공간 내에 액체나 기체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석유나 가스가 존재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고무돼 3차원 탐사를 진행했고 2015년 주작보다 위쪽인 홍계공을 시추했더니 이번엔 가스도 발견됐습니다. 비록 양이 많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편이었지만 석유나 가스가 생산될 수 있는 근원암, 석유 등을 저장하는 저류층, 덮개암, 트랩 구조 등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후 우드사이드는 회사 합병 등의 이유로 2022년 말 동해에서 철수했고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미국 액트지오에 그동안 축적된 탐사 자료와 시추 자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아브레우 대표는 울릉분지가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으로 꼽히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지질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경위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개발 초기 단계일 뿐인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석유나 가스가 존재하더라도 경제성 있는 상업 생산은 불가능한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SBS 김치덕입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첫 본회의를 연 22대 국회에서 전례 없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하고 국회의장도 야당 의원들이 선출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막판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와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근거로 해당 상임위원장직을 서로 가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관례가 중요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법대로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의결을 해야 되겠다. 대화 타협을 통해서 협치를 하라. 이런 정신이 바로 국회법이다. 법대로를 그대로 해석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힘대로이다. 야당은 본회의를 소집했고 국민의힘은 참석을 거부한 채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표결을 진행해 민주당 우원식, 이하경 의원이 각각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의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 신임 국회의장은 내일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한을 넘길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21대 전반기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낸 서방을 향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을 앞두고 국제통신사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관계가 악화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많은 협력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선 채널은 열려 있고 준비돼 있으며 한국 지도부의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 등을 지원한 서방을 향해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Поставки оружия в зону конфликта – это всегда плохо. Тем более, если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те, кто поставляют, они не только поставляют оружие, а управляют этим оружием. 특히 독일을 콕 짚어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독일제 전차는 러시아인들에게 도덕적 충격이었다며 독일이 제공한 미사일이 러시아를 타격하는 데 쓰이면 양국 관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서방의 목표물을 타격하고자 다른 국가들의 장거리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미국의 정책이 바뀔 것인지 묻는 말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변화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걸 승인한 지 5일 만인데 전쟁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러시아 서남부 벨고로드 지역입니다. 군용 트럭 등이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공습에 사용해온 S-300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바로 이 발사대 타격에 미국이 지원한 무기가 사용됐다고 체르네프 우크라이나 의회 국가안보위 부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국경에서 3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미사일 발사대를 미국이 지원해준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로 원점 타격했다는 겁니다. 미국 지원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첫 사례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 일부 영토 공격을 승인한 지 닷새 만입니다. 미국 등 서방은 확전을 우려해 자국 무기를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만류해왔지만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자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군 당국은 이번 공격에 대한 논평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미국 지원 무기가 본토 공격에 사용되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프랑스의 훈련 교관 파견 등 유럽 각국에서 높아지는 파병론도 싸늘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Франции или являлись бы просто наемниками,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абсолютно законную цель для наш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서방의 전쟁 개입 강도가 높아지고 이에 맞서 러시아도 서방이 군사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공언해온 터라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딸을 총격, 살해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 인근 3A에서 다중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50대 한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3일 밤 10시 28분쯤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 아주사 에비뉴 인근 60번 프레이 서쪽 방면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박모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동국대학교 자매학교인 동국대 LA가 학교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일 개관식을 엽니다. 금요일 저녁 6시에는 동국대 LA 학교에서 기부자의 밤 행사가 열리며 동관 이사장 등 본교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동국대 LA는 올해 2024년 일파만파 장학기부 프로그램과 제2위성 캠퍼스를 설립하며 사회봉사 서비스를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까지 주 전역에서 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캐시 오컬 주지사는 과속 집중 단속 주간에 따라 주경찰과 위장 차량이 합동으로 과속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 규정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카 가르누추가 살모넬라균 검출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전국 소매점에서 판매된 7온스 바라카 후추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6년 1월입니다. 7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딸을 총격 살해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채플리 경찰국은 지난 3일 오후 2시 20분쯤 채플뷰 아파트 단지 내 유닛에서 최 모 씨와 30대 딸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아버지가 딸을 총격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결론 지었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중국 박물관에서 관람객들끼리 몸싸움을 벌인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 광안시에 있는 삼성 퇴박물관 전시실입니다. 그런데 구경하라는 유물은 안 보고 관람객들이 마구 뒤엉켜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술 더 떠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박물관 보안요원이 만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유물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관람객끼리 촬영 순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연관된 사람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은 지난해 1월에도 관람객 2명이 몸싸움을 벌여 유물이 받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남성이 축 늘어져 기진맥진 못하는 원숭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마사지하고 물을 먹여 간신히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데요. 인도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인도는 지난달부터 폭염이 지속되며 기온이 섭씨 5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에 주로 산에서 생활하는 야생동물들이 마을로 내려와 물을 찾고 있고 심한 갈증과 더위에 시달리다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자르칸드주 팔라무 마을의 한 우물에서는 약 40마리의 원숭이가 물을 찾다가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주 인도 법원은 몇 주간 극심한 날씨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면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유전인 걸까요? 보석 같은 재능으로 일찌감치 세계 미술 시장에 눈도장을 찍은 꼬마 화백을 만나보시죠.
와, 이 난장판을 대체 어떻게 수습하죠? 이 나이 땐 왜 이렇게 낙서에 빠지는 건지 아기 엄마의 속이 말이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못하게 막는 대신 오히려 더 하라고 부추길 이유가 있다는데요. 독일에 사는 이 2살배기 아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한 작품당 약 7,000달러, 우리 돈 960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하네요. 주로 코끼리나 공룡 등을 주제로 삼는데요. 완성작마다 남다른 색감의 추상화라며 아담한 피카소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작품 판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미국 뉴욕에서도 전시 요청이 들어올 정도라는데요. 이 나이 땐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효도인데 벌써부터 가게 살림의 보탬까지 되다니 될성 부른 나무는 정말 떡잎부터 남다르긴 한 모양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호수에서 가물치가 발견돼 현지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천 생태계의 최강자인 가물치는 우리나라에선 원기 회복의 보양식으로 통하죠. 하지만 미국에선 현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법 물고기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오래전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간 뒤 그간 버지니아주를 비롯해 몇몇 지역에서 발견된 바 있는데요. 미주리주에서 포획된 건 지난 2019년과 2023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라고 하네요. 현지 당국은 만약 가물치를 잡으면 머리를 자르거나 밀봉해서 죽이고 꼭 종을 식별할 수 있게 사진을 찍어 신고해달라며 공지하고 나섰는데요. 가물치가 토종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외부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고 연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